안녕하십니까,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기습적으로 바로 후크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경향 안승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산 팬 여러분.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지금 그 스포츠 경향에서 야구팀에 있고요. 네,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베어스 담당은 그 2014년인가요? 예, 2014년. 네, 좀 팬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송일수 감독 첫 해. 그때 이제 담당했죠. 예, 그런데 예, 한 시즌하고 가셨잖아요. 그죠. 바로 가셨죠. 맞습니다.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다른 팀 기사, 다른 그쵸, 팀에 다른 담당했죠. 옆집도 오래 담당하고요. 옆집도 오래 담당하고 그렇죠.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팬들을 가까이서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독자들 뭐 이렇게 많이 뭐 비난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가끔은요 아주 달콤하고요. 그렇죠. 비난도 달콤하고. 그럼요. 칭찬은 더 달콤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깊은 얘기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장에 나오는 기자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오래된 편이에요. 두산 베어스는 좀 베테랑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때 선수로 따지면 누구쯤 될까? 지금 뭐 은퇴한 이호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뭐 이호준 선수급. 그럼 뭐 정보를 좀 들려드리고 2000년에 야구 기자 시작했고요. 2000년. 또 LG, 삼성, 그리고 SK, 뭐 하나 등등 담당하다가 가장 행복한 구단 두산에 왔습니다. 00년 태생 아닙니다, 여러분들. 00년부터 야구 기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00 태생도 있으시거든요. 2000년 태생도 계시나요? 그러시군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3, 4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부터 야구를 기자를 담당하신 안승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그 40, 50대 분들 많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 지금 보니까 가만히 제가 오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 2000년 이제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제 19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한 시즌에 현장에서 한 5, 60경기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1000경기 정도? 그러니까 본 거죠. 근데 뭐 다 집중해서 보진 못했죠. 졸기도 하고 뭐 이제 밥 먹다가 주요 장면 놓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좀 이렇게 스킨십 있던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승호 기자님을 정말 힘들게 모셨어요, 여러분들. 안승호 기자님 많이 환영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니까. 현장에 5, 60경기라니까 상당히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무료로 가서 보면 돈이 얼마나 뭐 입장료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휘내자님 25개 선물 양의지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두산 얘기하러 왔죠? 그렇죠. 이게 아까 전에 시청자분이 채팅이 야 이거 두산 얘기 90% 인생 얘기 10% 할 것 같다 여기는데 인생 얘기가 50%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오늘 뭐 비도 축축하고 지나온 뭐 이게 인생길이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로 이제 하나 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주 두산 베어스 얘기. 형제 같대요. 그래요? 불쾌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15년 정도는 상당히 미남이었습니다. 미남 기자라 뭐 이렇게 신문 쪽보다는 방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을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배우 쪽으로? 그렇죠. 기자가 아니라 배우. 조금 진로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신혜진님. 어떻게 뭐 야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야간 경기 오래 보는데 팬들이 재밌긴 하죠, 야구가.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그리고 또 뭐 야구계에 또 이게 또 재밌는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가 꽤 많아요. 그죠. 쫓아다니면 이렇게 좀 주름살이 하나씩 둘씩 늘게 되고. 내가 사고 친 것도 아닌데 괜히 주름살이 같이 들고.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두산 얘기 언제 하죠? 두산 얘기 시작해야죠. 오늘 두산 경기는 좀 여러분들 저번에 만들었죠. 저희가 페이퍼를 좀 만들어 왔어요. 이용균 기자 물어보시. 이용균 기자 제가 이용균 기자 살짝 선배예요. 살짝 선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제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자리.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뺐는데 두산 베어스 썰도 듣고 이용균 기자님 썰도 듣고 다양한 방송이네요. 오늘. 현승이는 사랑님 어서 오시고 김주성님, 패티드님, 뜨뜨님, 베리님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제 너 인생 얘기하느라 오프닝이 후딱 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무박일 토크쇼 할 것 같다고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두산 얘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두산 얘기 깔끔하게 또 오프닝 벌써 지나갔어요. 오프닝 벌써 지나갔고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지난주 두산 경기 리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두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6번 경기 중에 우리 두산 베어스가 4승 2패를 하면서 시즌 18승 6패 단독 선두를 여전히 유지했어요. 이 두산 베어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근데 초반에 스타트 끊는 걸 봐서는 팬들도 느꼈겠지만 올 시즌 좀 초반에 치고 나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맞아요. 뭐 초반 첫 두세 경기 정도. 선발진도 사실은 그 국내 선발진이죠. 장원준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그것도 불펜도 사실은 베테랑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린 선수들이라서 처음에 이제 이영하 선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막하기 직전인가요? 그 김태형 감독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직접 이영하 선수를 오늘 1군 엔트리에 꾸준히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주축이다. 주축이다.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안 되는 선수다. 사실은 제가 지난 그 캠프를 못 갔어요. 올림픽 때문에. 거의 매년 가다가 올 시즌 조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놓쳤는데 이 정도로 입지가 상승했나. 지난 시즌과 한 시즌 만에 달라진 입지. 물론 지난해 뭐 1군 엔트리에 줄곧 있었죠. 있긴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뭐 어쨌든 간에 그 땜질 선발로 나와서 역할도 하고 뭐 구위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뭐 발전을 하고 입지가 단단해지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로 그 김태형 감독 코멘트가 나올 줄 몰랐죠. 더 이상 묻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임새 봐서는 승리조의 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선발 투수로 나오죠 내일은. 네, 그렇죠. 내일은 선발 투수 예정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얘기하고 있었죠? 지난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얘기를 하다가 지난주 4승 2패. 하나전에 첫 경기를 사실 패로 시작했어요. 그게 유희관 선수가 지난주에 화요일, 일요일 2번 등판하는 경기였는데 유희관 선수가 5이닝 5실점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홈 잠실이었는데 유희관 선수가 사실 잠실하고 원정 경기, 잠실에 굉장히 강한 유형의 투수였거든요. 근데 잠실에서도 5이닝 5실점을 하면서 이게 팬분들의 걱정은 시즌 초반에 일시적인 부진일까? 매년 시즌 초반은 사실 유희관 선수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매년 시즌 초반 스타트가 좋았더라고요. 본인의 평균 그 연도보다. 근데 올 시즌 초반은 상당히 나쁜 편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 유희관 선수, 좀 장원주 선수도 뭐 세트인데요 지금. 네, 그렇죠. 거의 세트로. 그 부진을 어떻게 보면 김태형 감독도 좀 예상을 했어요. 예상은 아예. 그래서 두 선수가 많이 던졌다, 여파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팬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유희관 선수가 2013년인가요? 그 니포트 선수. 그렇죠. 땜빵 선발로 들어갔죠. 올라왔다가 5년 동안에 그 많이 던졌어요. 5년 동안에 제가 보니까 860 몇 이닝 던진 것 같더라고요. 5년 동안 매년. 지난해까지. 근데 그게 그 삼성의 윤성환 선수 다음으로 많이 던진 그렇죠. 토종 선발에서는 거의 그냥 이닝이 역할을. 사실은 뭐 조금 이렇게 여파가 올 땐 됐습니다. 장원준 선수도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롯데에서 FA로 온 다음에 꾸준히 선발로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이제 약속하고 다짐한 게 뭐 잠실구장 그 구내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170이닝을 매번 던지는 투수가 되겠다 했는데 약속을 지키도 남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어떻게 되냐 했는데 사실은 그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이 떨어지면은 볼 끝에 어쨌든 움직임이라든가 구위라든가 볼 끝 움직임이라든가 제구가 조금 제구에 미세한 차이가 생기죠. 특히 유희관이나 장원준 선수는 뭐 구위로 압도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 하나 두 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게 뭐 안타 좋은 타로 연결되고 아니면 범타로 연결되고 그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근데 좀 오래 던진 영향이 있다 지금. 근데 처방이 있다면은 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좀 휴식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는데 보직을 옛날에 바뀐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파격적으로 보직을 뭐 유희관 선수가 패전에 롱릴리프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시즌 중 이동은 전혀 없을 예정. 당장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유희관 선수나 뭐 유희관 선수지만 전체적인 어떻게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 사령탑이나 이제 코칭 스태프가 끌어올 큰 그림, 우리가 말하는 큰 그림. 교수님 죄송합니다. 한 잔 마시고. 그럼요. 팬분들은 유희관 선수 살을 빼야 돼. 일단 살부터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보면은 좀 약간 그 살이 조금 많이 그 다른 선수에 비하면 많이 올라와 있죠. 그 13년도에 대체 선발로 들어왔을 때 사실 헐쭉했잖아요. 그때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보다 사실 많이 찐 게 사실이라서. 근데 뭐 사실은 뭐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네. 그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이 뭐 어쨌든 간에 하는 운동이 러닝이에요. 근데 러닝 하체 단단. 잠실구장에 이제 경기 전에 가면은 러닝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가 유희관 선수예요. 러닝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가. 근데 조금 왜 안 빠지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볼 때마다 어쨌든 다음 날 보면은 물론 이렇게 빨리 뛰지는 않습니다. 예, 빨리 뛰진 않지만 러닝을 가지 많이 한다 유희관이. 맞습니다. 예. 예. 왜 찌는지 모르겠다. 예, 그래가지고 운동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이 투수로서 이제 뭐 러닝을 많이 하라 그러거든요. 하체 때문에. 근데 그쵸, 그런 그쵸. 거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방법을 찾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 일단 어찌됐건 뭐 한 달 정도는 더 볼 수, 한 달 정도. 기다리는 게 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장훈주 선수도 어찌됐건 조금 돌아온 예, 예. 모습을 좀 보여줬으니까 맞습니다. 유희관 예. 선수도 그간 해준 게 있는 만큼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너무 웃기다. 런닝을 제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살은 나날이 찌고 있다. 런닝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다. 아, 근데 늘어난 연봉만큼 많이 먹어야죠. 맛있는 거 먹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소고기 사 먹지. 네, 유희관 선수 부지는 뭐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날 김정우 선수가 유희관 선수에 이어서 처음으로 좀 긴 이닝을 던졌어요. 예. 김정우 선수가 그간 첫 번째, 두 번째 등판 때는 1이닝 정도씩 던졌는데 이번에 그 유희관 선수에 이어서 3이닝 투구를 했거든요. 김정우 선수 혹시 좀 아시는 얘기 있을까요? 많이 궁금해하세요 정말. 아무래도 두산 팬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별이다 보니까. 뭐 천천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한잔 드시고. 제가 이게 여기다가 청량음료를 다 먹거든요. 이거 물 잠깐 큰일 들어봐요. 났어요. 아 지금 물 한 잔. 죄송합니다. 물 마시고 지금 예. 개인적으로는 김정우 선수가 뭐 독립리그에서 뭐 9이닝 완봉승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던지는 구종이 직구 커터 위주다 보니까 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짧은 이닝으로 한 이닝 윽박 지르는 유형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3이닝 투구를 하더라고요. 쓰임새는 좀 뭐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구종 레파토리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선발로 갈 스타일은 아니고 선발로 뭐 갈 기사로 스타일이구나. 여러 번 접했겠지만 네. 김정우 선수 롤 모델이 오승환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투구를 뭐 매일 보고 연습한다. 맞습니다. 이적했죠 토론토로. 네, 이적했죠. 지금 캐나다 팀 토론토 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선수가 좀 조금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처음엔 기대를 많이 안 했대요. 그러니까 두산에서도 두산에서 기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입단은 하긴 했지만 기대를 안 했다. 지난해 말에 예. 입단 테스트 봤죠. 입단 봤죠.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뭐 교육리그도 뭐 같이 갔다고. 맞습니다. 데려갔죠 그때까지. 근데 공이 빠른 거는 알고 있었지만 구단 직원들이나 이렇게 좀 두산 프런트에는 다른 구단보다 야구단에 오래 있던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두산 프런트들이 굉장히 오래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입사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초창기에 있던 분들이 상당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근데 다른 구단에는 참 부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길게 좀 전문가들이 많은 거. 그러니까 선수가 들어올 때 뭐 기대치 이런 게 나름대로 다 하거든요. 물론 결정은 정량하게 감독이 약간. 하고 코치하고 뭐 단장이 어쨌든 간에 뭐 영입하고 이런 거는 뭐 정리를 하겠지만 김정우 선수 딱 보고 이제 보험용으로 데려왔나 보다. 보험용. 처음에 기대치는 보험용. 연봉 3천만 원 선수인데 뭐 에이전트 또 뭐 이렇게 맞아요. 에이전트도 있었다고 뭐 들었거든요. 500만 원. 조금 특이한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화는 많이 못 해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하여튼 SK에 입단했다가 다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퇴단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는 뭐 한국 구단은 안 가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두산까지 왔고 뭐 기사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예, 뭐 두산 분위기가 좋아서 네, 두산 분위기가 좋아서 어찌됐건 두산을 선택하게 됐다 마지막에는. 근데 그것도 이 선수 보니까 김태형 감독이 김정우 선수 던진 다음에 상당히 그 다음날 표정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 컨셉이 불펜진에 어떤 젊은 투수가 많잖아요. 네, 불펜의 리빌딩. 예,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강률 선수도 2, 3년 전만 하면 뭐 유망주 그룹이었는데 김강률 선수가 어쨌든 간에 이현 선수 있지만 베테랑일 정도로 젊은 선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무슨 카드가 하나 생겼다는 계산이 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쓸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좀 등판을 좀 여유로운 상황에서 지켜보면서. 근데 김태형 감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몇 번 투입되고 무슨 움직임이랑 자신감 그리고 볼급 보면은 이름값 제쳐놓고 중요한 위치에 갖다 놓는 스타일이. 만약에 그게 안 좋으면 딱 쳐내고. 예. 곽빈 선수가 사실은 올해 7회 8회 이기는 경기 박빙의 승부에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근데 신인 선수인데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만 19살이거든요. 그렇죠. 그 마운드에 올라가서 볼급 가장 좋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잘 막아내죠. 당당하게 던지니까 지금 곽빈 선수 그 이상의 믿을 만한 선수가 사실은 다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탄 없이 쓰잖아요. 김정우 선수도 아마 그런 쓰임새를 보고 올라가서 하는 그 성적 내는 걸 보고 아마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그 쓰고 계신 채팅은 제가 다 적어놓고 있어요. 질문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한 게 끝나면 바로바로 얘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신성현 선수 물어보는 선수 있네요. 신상현 선수 물어보는 글도 있고 나중에 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전 그 다음에는 이제 대체 설발 다음 날 유재유 선수가 나왔어요. 이 선수는 사실 두산 팬들에겐 굉장히 낯선 선수거든요. 이 김현 선수의 보상 선수로 또 LG에서 온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실 현장의 평가가 어떤가요? 김현 선수의 대체 선수라는 게 상당히 관심을 끌었죠. 맞아요. 그게 그 타이틀이 사실 처음에 그 유재유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여기 찍었잖아요. 근데 김현수 선수, 대체 선수 누구를 선택할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상 금액도 많은 선수고 두산 LG고. 여러분 그 옆집 LG 아시겠지만 그 A급 선수는 많지 않아요. 지금 올라온 선수는 많지 않은데 그 중간 유망주 파미 상당히 많아요. 유망주 파미. 여러분 많이 하는 20대에 1.5군급 선수가 상당히 많은 곳이 이제 LG인데 그 처음에 유재유 선수를 찍고 생각보다 많지 않았구나. 생각보다 많지 않았구나. 생각보다. 근데 두산에서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유재유 선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고 LG에서도 유재유 선수를 내놓으면서 조금 안 데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양상문 단장이 감독 시절이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선발 투수로 키우려고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군입대를 시켰다가 그 뭐 다녀온 다음에 어쨌든 간에 선발 투수나 이렇게 좀 키워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두산이 선택을 한 겁니다. 유재유 선수 기사 보니까 다음에 이제 군입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산에 지명돼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라는 뭐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유재유 선수가 김태형 감독은 어쨌든 간에 유재유 선수가 준비는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두산에 입대가 아니죠. 그렇죠. 입단을 했어요. 근데 그 캠프를 합류하지 못했죠. 몸이 안 돼서 그랬고요. 김태형 감독이 딱 그 개막 즈음이죠. 개막하고 나서 2군의 예비 전력에 누구 있느냐, 투수가 올라올 차원이 그래서 했는데 첫 번째가 두 번째 나온 이름이 유재유였어요. 그 정도로 2군에서. 그래서 처음에 저는 유재유 선수 그렇게 인상 좋지 않았거든요. 얼굴 인상이 아니고 그 몇 해 전에 LG 선발로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 LG에서 나온 기억이 있죠. 초반에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1, 2에 던지다 강판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근데 공이 빠르다고 들었는데 140km 전후였던 것 같아요. 뭐가 강점인 거야? 생각보다 뭐 공이 빠른 것도 아니고 빠르지도 않는데 제구도 안 되고. 근데 얼굴은 보니까 좀 이렇게 곱상하고 호감 있게 생겨서 외모가 장점인가? 남자의 적이네요. 외모만 잘생기고 다른 건 못하네. 했는데 요번에 던지는 거 보고 이래서 잠재력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날도 뭐 공이 140km 중후반 던지는 투수인데 그만큼은 안 나왔습니다. 140 초반 정도에서 중반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볼 끝이 좋았어요. 그래서 2회까지 잘 막았지 않습니까? 3회에 이제 손가락에 물집 생겨가지고 강판했는데 김태형 감독 다음날 보니까 뭐 이분은 엔트리를 뺐습니다. 물집 때문에. 그리고 근데 상당히 만족스러워했고 기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유재유 선수 다음날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음날 얘기를 바로 그 LG 시절 그 등판했을 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떨었대요 그때는. 그때는 떨렸다. 근데 떨렸다 본인이. 어쨌든 간에 본인 공을 제대로 못 던졌다 이거죠. 그렇죠. 떨려서 첫 등판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몇 프로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100%는 아니었고. 근데 처음에는 엄청 떨더라고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 조금 약간 무대 약간 체질을 만들려면 좀 어떻게 좀 뭔가 좀 여유로운 특단 상황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커튼 한번 쳐야. 무대 초지름 누가 있어요? 유희관 선수 아니에요? 같은 방 쓰게 한다든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가지고. 근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혹시나 그런
보호 선수 명단 뭐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한테는 공개가 되나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거 예. 완전 그 팀 멤버고 아예 그냥 팀 예, 공개 안 되는. 기자들한테도 공개를 안 하는 게 예의고요. 아, 예의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예, 원래 그게 그런데- 보안. 예, 예. 근데 가끔 막 썰로 이렇게 흐를 때가 예.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새 나갔다거나 뭐 이런 거. 막 새나간 겁니다. 새나가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저런 그 루트로 해서 그쵸. 아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근데 그쵸. 그거는 뭐 어쨌든 기사로 안 드러내는 게 예의고. 그렇죠. 서로 예. 얘기죠. 예,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엠바고. 예, 맞습니다. 뭐 왜냐면 선수한테 좀 치명적이 맞아요. 또 심리적으로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누구 나왔네. 뭐 지난 LG 같은 경우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그쵸. 경기 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문제가 있는 선수가 나온다는 뭐 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선택을 못 할 것이다. 그 김현수 선수 이제 대체 선수 그런데요. 그쵸. 예, 그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뭐 조금 이렇게 깊이 취재하는 기자들은 어느 정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깊이 어쨌든 오래 하고 아니면 뭐 근데 친분이 많은 알려주면 분들. 안 되는 게 그 원래 보이지 거기에 않는 룰입니다. 예. 룰 딱.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형님들. 궁금한 거 해소되셨죠? 유재우 선수는 아까 전에 그 의외의 그 애매한 포지션이었다고 해요. 애매한 포지션. LG에서도 어찌됐건 내놨지만 안 뽑았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어찌됐건 2차 1라운드였으니까요. LG에서도 기대를 하고 뽑은 선수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깝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아깝겠죠. 이영하 선수랑 많이 친하더라고요. 맞아. 되게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날도 뭐 그 등판 다음 날 좀 뭐 기자 몇몇 얘기를 해서 저 쓱 가서 한번 끼워봤죠 저도. 그랬더니 아 이거 또 좀 이렇게 베테랑 기자가 오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하는 것 같길래 좀 풀어주고. 네. 네. 기자분들도 풀어주고. 옛날 LG 얘기 좀 해주면서 하니까 상당히 또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 장면 기억하는 기자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역시. 그런데 그래서 또 베테랑의 예, 매력이. 이영하 선수 보면 서로 이제 뭐 격려해주고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경쟁하는 선수들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그렇죠. 아주 좋은 자원이 많구나. 두산이 사실은 그 동안에 뭐 화수분해도 마운드 쪽에서 상당히 안 나왔어요. 그렇죠. 마운드는 정말 뭐 예. 킬라인 이후에 거의 예, 진짜 뭐 새로운 맞습니다. 인물이 많이 안 나왔죠. 지금 사실 두산이 과거에도 강팀 그룹에 있었지만 우승 한번 하고 축 처졌다가 뭐 조금 뭐 가을 야구 갔다가 말고 이런 게 거듭됐는데 그게 네. 마운드 자체가 어쨌든 간에 강했던 적이 많지 않기 네, 그렇죠. 마운드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뭐 어쨌든 간 최근 뭐 김태형 감독이 이제 지휘봉 잡은 이후에 이렇게 줄곧 1위 또는 2위 한국 시리즈에 늘 갈 수 있는 전력이 된 건 같이 어쨌든 간에 선발하고 마운드죠. 네, 그 선발 근간은. 마운드. 예. 최근의 근간은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팀 얘기 다 제외하고 이러다가는 진짜 무박이랄 것 같으니까 이 하나전. 예. 이번에 이제 린드블럼이 새로 왔어요. 예. 린드블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우리 두산 팬들 아쉬워하겠지만 니퍼트가 KT로 가게 됐고 또 롯데도 새로운 용병 듀브런트를 영입하게 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런저런 이렇게 물리는 게 많은데 그때 혹시 린드블럼 영입에 관련해서 뭐 좀 들으신 거나 아니면 린드블럼이 팀에 와서 적응하는 얘기들 그런 것 좀 있을까요? 린드블럼 같은 경우. 린드블럼 어쨌든 간에 뭐 그때 당시에 들은 거는 많은데 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 다들. 예. 어쨌든 간에 네. 두산은 되게 파격적인 선택이었어요, 예. 사실. 진짜 이게 애매하게 린드블럼이 또 나온 시점이 두산이 이미 후렌코프라는 두 번째 옵션을 결정한 뒤여서 예. 이 린드블럼 아니면 니퍼트 진짜 한 명을 거의 진짜 뭐 예. 저울에다 놓고 선택해야 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예. 니포트 선수에 대한 팬들의 어쨌든 간에 그 뭔가 그 애정이랄까 예. 이게 엄청나죠. 예, 그쵸.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죠. 거의 기자들이 뭐, 못 느끼는 뭔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니퍼트에 대한 형님들의 애정, 예. 형님 누님들의 떠날 니퍼트에 때 대한 정말 어떠십니까? 아쉽고 뭐 이렇게 뭐 친형 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었나요? 그래서 애정 때문에. 뭐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끝난 뒤에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포트에 유니만 감사합니다. 대해서는 그 작년 시즌 말부터 상당히 두산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작년 시즌 말부터 이미 고민을 예,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은 네네.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네. 리포트 기사는 기자들도 쓰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심하고 이런 있다. 반응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같은데 반응. 아무래도 두산 팬들이. 예, 맞습니다. 그 리포트가 조금 일선발로는 어렵다고는 지난해 말에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린드블럼 선수가 나오면서 네. 두산이 매우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 얘기를 물론 했나요? 먼저 연락이 왔다고 듣긴 네. 했어요. 네. 리포트 쪽에서. 예, 그 리포트가 린드블럼 그 에이전트 쪽에서. 근데 네. 뭐 알아본. 근데 대부분 구단 용병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서울 구단에서 뛰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서울을 아무래도 예, 수도다 같은 보니까 좀 값이면. 선호. 예,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지방 팬도 계시지 않나요? 뭐 근데 그게 뭐 비하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의 편리면에서 편리, 그렇죠. 낯선 도시에서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 야구 남편이 야구 선수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죠. 집에 있는 야구 또 선수 가족들의 부인이 그렇죠. 근데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뭐 그 부인이 그 어린 애기가 있거나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같은 값이면 뭐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상당히 그런 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 경우도 그런 게 작용했다. 진짜 예. 근데 팬분들이 아시는 건 그거더라고요. 니퍼트를 그렇게 예. 1선발이 아니급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두 번째 외국인 선발 슬롯을 니퍼트로 하고 1선발급을 찾았으면 되지 않을까. 그 후렌코프의 선택이. 지금은 물론 후렌코프가 엄청 잘하고 있지만 사실 시즌 시작되기 전에는 후렌코프는 물음표였잖아요. 아직 보지 못한 투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산 팬분들 아무래도. 조금 뭐 지금은 근데 다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미 다른 팀이에요. 뭐 그러니까 언제 니느님 거랬다는 듯이 뭐 닌드블럼하고 후렌코프가 잘하다 보니까 이미 다른 팀. 이분들이 참 냉정합니다. 이런 것도. KT랑 이제 하면은 어쨌든 리포트 선수랑 이제 뭐 한번 맞붙을 날이 있을지 모를 것 같은데 KT에서 리포트 선수 많이 어떻게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만약 중간에 한 뭐 두세 경기 보면서 판단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두세 경기 보면서. 그러니까 1선발로 데려간 건 아니고요. KT 역시. KT 역시 1선발 들어간 거예요. 피어 밴드가 또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2선발 정도 해주면은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2선발 역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쨌든 간 두세 경기 어쨌든 삼성전에 어제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에서 6이닝 1자책인가요? 1자책, 2실점 1자책 같더라고요. 상당히 뭐 근접한 내용을 보였는데 역시 4자원 더. 그런 내용을 어쨌든 간에 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린드블럼 선수 적응 잘하고 있고요. 원래 잘하는 선수예요. 린드블럼 선수. 그럼요. 그럼 저도 엄청 환영했어요. 롯데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어쨌든 간에 그 어떤 한 팀에 소속되면은 그 로얄티를 갖고 뛰는 선수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이닝 던지고 지난번에 그 하나전에서도 네, 맞습니다. 거의 몇 이닝 던졌죠? 7이닝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거의 뭐 7이닝 2실점 2자책. 팀을 어쨌든 그 경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기를 그게 그냥 에이스죠, 뭐.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에이스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급의 선수 린드블럼은 정말 그렇죠. 예. 다음은 함덕주 선수가 2이닝 세이브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불펜들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기아전으로 갑니다. 기아전 같은 경우 이제 장원준이 좀 부활했어요. 6이닝 1실점. 이 장원준 얘기도 아까 유희관과 묶어서 좀 했던 거고 이제 김민혁 얘기를 조금 그러면 해볼까 해요. 김민혁 선수가 아무래도 두산 베어스가 미래 뭐 4번 타자다. 약간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제한된 기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도 엄청 잘하고 있어요. 김민혁 선수 보면은 그 경기 전에 타격 훈련할 때 보면 가장 타구가 호쾌한 선수예요. 타구가 가장 김재환, 오재일을 제끼고도. 김재환 선수는 그 우측으로 많이 날아가고요. 잡아당겨서 김민혁도 잡아당기니까 좌측으로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 어쨌든 김태형 감독이 예전에 그 두산 코치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선수 보면서 정말 한국 타자 같지 않다. 타구가 어떤 두 선수가 있는데 뭐 김재환 선수 한 명 있고 한 선수는 자타의 김재환, 우타의 자타 김민혁.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죠? 자타요? 자타가 아니죠. 스위치 히터. 국회성. 국회성 선수. 국회성. 국회 선수가 생각보다 못 크는 게 안타까운데. 맞아요. 생각보다 못 크고 국회성 있어요. 선수도 뭐 경기 전에 칠 때 보면 그냥 살벌해요. 타구의 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김민혁 선수가 자신 있게 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방망이를.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하나전 할 때도 제가 눈여겨봤는데 두산 선수들이 김태형 감독이 뭐 타격 뭐 어쨌든 간에 여러 뭐 보면은 뭐 이론도 있고 있지만 가장 뭐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구에 스트라이크가 오면 무조건 쳐라 돌려라 이 얘기인데 그거 안 되는 선수가 많거든요. 근데 김민혁 선수 그거 하더라고요. 그걸 한다. 그 여러분 두산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강타자가 있었지만 오른손 강타자가 사실은 아주 초창기에 그쵸. 80년대 초반에 아마도 연세가 있으신 분 알 것 같은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김우열 선배님 아세요? 네네네네. 김우열 오비베어스의 오비베어스. 그때는 오비죠. 저 둘인인 줄 알았는데 올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김우열 선배님 모르죠. 예. 하고 최근에 어제 이게 한 7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한 7초 뒤에. 김우열은 배우예요. 슈퍼스타 감사형에 나오는 김우열. 맞습니다. 최강무사님도 오래되신 팬이세요. 예, 맞습니다. 프로야구 원년 신내자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예. 서울 홈런왕이에요. 어쨌든 그분이 있은 다음에 예전에 그 미스터 오비가 김영석 선수라고 김영석 선수 있죠. 왼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뭐 LG에서 MBC에서 이제 트레이드 됐던
그 김상호 선수라는 선이 홈런왕의 MVP를 했고. 예. 네. 그 다음에 김동주 예, 선수가 김동주가 이제 장기 우타격을 했고. 집권을 했지 한 10년 동안. 그쵸. 예. 예. 국대 3루수와 더불어서 두산 베어스 3루수로 맞습니다. 장기 집권했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타가 큰 선수가 안 나오는데 김민혁 선수가 될 여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지가 벌써 싹이 보인다. 예. 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아마 층이 두텁지 않고 조금 약팀이었고 리빌딩이 앞에 있는 팀이라면은 상당히 좀 붙박이로 아주 그냥 그쵸. 진짜 두산만 아니라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근데 두산은 내야풀이 워낙 단단하다 리빌딩을 보니까 하면서도 이겨야 되는 팀이니까 그 적절히 하면서 본인이 경쟁해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은 제가 느낀 거 하나는 누구를 딱 선택을 해서 찌워가지고 키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적극 지원 물식연명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쵸.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 예, 한 명을 진짜 막 찍어서 키우는 예, 경우는 많이 없다. 대부분 구단이 뭐 리빌딩 한다고 앞세우잖아요. 네, 그냥 딱 얘는 박아놓고 키워야 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크는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오히려. 보면 예. 근데 두산 제가 느낀 거는 밀림이에요, 밀림. 정글, 막 밀림 정글 맞습니다. 막 그러니까 네가 헤쳐 나와서 커야 예, 된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산에 입단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네.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생존할 수가 없겠고 이걸 자생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기사로 많이 보는데 이게 무슨 뭐 그냥 기사를 위한 기사다, 그냥 좋게 써주기 위한 기사다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산을 지금 4년, 5년째 보고 있는데 물론 아주 그냥 그냥 빠릿빠릿해가지고 무슨 작은 것까지 다 이렇게 세세히 들어보면 못 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시키지 않아도 훈련 가장 많이 하는 선수들은 두산 선수들이 확실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훈련을 많이 하는 예, 선수. 그래가지고 사랑의 두산님. 예, 그거를 기자가 느끼는 게 아니고 뭐 여기 그 두산에 올 시즌 합류한 조인성 배터리 코치랑 조인성 배터리 코치. 예, 제가 조성환 코치 있지 않습니까? 조성환 수비 예, 코치. 조성환 수비 코치 해가지고 코치들이 와서 문화를 보고 놀라는 것 같아요. 문화를 보고 코치 다른 예, 팀에서 이제 오래 몸담았던 예, 코치들이 그리고- 놀랄 만큼. 예, 그리고 지금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어떤 코치, 다른 코치들도 다른 네, 그쵸. 팀의 다른 팀의 코치나 감독하고 통화할 때 여기 선수들은 알아서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팀 시켜도 안 하는데 여기 선수들은 알아서 해. 예, 약간 근데 이런 느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렇죠. 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환경에 가면 우리 뭐 인생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어머님들이 아무리 공부하라고 공부해라 예. 하지만 형들 안 하잖아. 혹시 군대 갔다 오셔서 예비군까지 하신 분들 좀 있나요, 여기요? 다 많이 있죠, 지금. 예비군 다녀오시나요? 예비군 다들 다니고 예. 있죠. 빨리 저는- 다들 손하세요, 예비군이신 분들. 예. 민방위도 있잖아. 민방위 끝난 형님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비군, 민방위까지 뭐 하신 분,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군대. 다들 민방위입니다. 예비군 5년 차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일주일 다녔어요. 예, 저는 민방위 끝난지도 까마득한데. 예비군, 민방위 갔다 오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흐트러지잖아요. 사람들이. 그 느낌이구나. 예, 예, 그쵸. 근데 예.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흐트러지는 걸 보고 나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룹이라는 팀에 게. 그리고 옆에도 틀어졌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좀 어떤 낯선 장소 가면은 옆 사람 담배 피면은 담배 펴도 되나 마냐 하다가 피는 거고 따라하는데 두산은 어쨌든 간에 각 구단별로 이게 문화가 이게 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두산 그 문화가 딱 만들어야 좀 안 좋은 문화가 자리 잡은 구단도 분명 있어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어떤 구단이다 뭐 말씀드린 그렇지만 말은 못합니다. 그런 문화 있는 구단도 근데- 있다. 네, 두산은 그렇지 않다. 예, 제가 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두산 와가지고 근데 역시 코치들이 별로 이렇게 좀 훈련해라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나와서 코치들이 안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된 게 두산 문화고 코치를 오히려. 예, 그 맞습니다. 이게 타요 코치 고토 코치 말고 이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박세혁 선수, 박철우 코치님. 박철우 코치님. 지금 배터리 코치. 예, 근데 아침에 네. 시범 경기 할 때도 보통 보면은 한시 경기라 홈팀 네. 선수부터 9시 반에 나와요. 9시 반 나오는데. 네, 그렇죠. 9시 반. 예전에 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박건우 선수가 6시 반에 나와서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9시 반에 나오는데 보통 쉽지 6시 않아요. 반에 나왔대요. 네, 박건우가. 제 이사 갔는지 모르겠는데 박건우 선수가 문정동인가? 네, 문정동에 살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거기서 그 시간에 나와야 차가 안 막힌대요. 예, 무슨 그 시간에 안 나오면 차가 안 막힌다고 그 시간에 나와.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미리 나와가지고 청소해놓고 커피 타오는 예, 그런 맞습니다. 후임. 6시 반 7시에 나와서 방망이를 치니까 와. 코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에요. 사실은 이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사실은 슈퍼스타가 지금 사실 라인업이 단단하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예, 진짜 딱 뭐 이대호 예, 예. 뭐 이런 느낌의 예. 스포츠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 구단이 다른 구단이 더 있는 성적이 안 나는 네. 팀이 있는데 그런 문화가 뭐 언제부터 조성된지 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선배 뭐 안경현 위원 같은 경우나 얘를 좀 물어보면 그때부터 그래 딱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조금 멀리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아주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잘 조성이 돼가지고 네. 그 지금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 인터뷰를 해봐도 느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봐도 네.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괜찮습니다. 제가 네. 조절을 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제가 뭐 앉아서 길게 하는 인터뷰를 아마 몇백 건은 했을 것 같아요. 입단 어쨌든 간에 여러 구단 하면서. 네. 근데 두산 선수들 이렇게 만나서 느낀 게 이 선수들 인터뷰를 하기 쉬운 선수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막 떠가워서 말이 많고 막 장난 이런 걸 많이 하는 선수들은 아닌데. 장난기가 많진 않지만. 예, 옛날에 정수근 선수 있을 때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은퇴했으니까. 정수근이요? 응? 야, 힘드네, 정수근 형님.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유의 분위기는 그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아, 근데 또 오재원 선수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 본인이 주장된 첫 해에 약간 언론 통제를 하는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잘 못하게 그러니까 하고. 제가 그 두산 담당을 하기 전에는 선수들 좀 깍쟁이다. 서울 깍쟁이다. 예, 약간 이런 가지고 느낌. 좀 이렇게 다른 구단보다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다른 면이 있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인터뷰를 한번 해서 얘기를 말문을 열면은 화수분, 인터뷰 화수분이니까. 예. 자기 오픈하려고. 그러니까 어필. 어필. 네, 어필. 아무래도 자기가 주전 자리를 예, 어쨌든 예, 그런. 그거를 상당히 의식을 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죠. 자기가 표시된대요, 그럼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 근데 그게 팀으로 와서는 근데 하나로 됩니다. 이게 경쟁이 서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 요새 잘하지 않습니까? 최주환 네, 선수 최주환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본인이 수비를 잘해야 많이 뛸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두산은 먼저 수비가 겨울에 돼야지 나가니까. 수비 훈련에 투자했다는 걸 정말 얘기를 어필을 막 말문 열면은 저 써주세요. 예, 하는데 그게 무슨 응석이나 아니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한 그거니까. 되게 진솔하게 들려요. 아, 그게. 진솔하게. 이게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느낌의 아니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산은 다른 그런 팀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승부처에 오래 강한 것도 그런 승부처에서 어쨌든 더 집중력이나 그게 강한 거예요. 예,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이기는 없다. 거지. 이게 타격 코치가 무슨 뭐 왼발을 어깨를 들어 쳐라 이래서 맞는 게 아니고 거기서 네.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런 면 상당히 그런 면에서 두산 선수들이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두산 느끼고, 선수들은 예. 진짜 매력적이고 경쟁이 있는 네. 팀이다. 반대로 두산에 와서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오히려 적응을 못하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경쟁을 세게 하고 그런 걸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서 튕겨 나가면은 자기가 오히려 겉도게 되는. 예. 저는 그래서 뭐 아까 보니까 신성현 선수 아까 물어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성현 선수 상당히 좋은 재능 갖고 있는데. 네, 그쵸. 하나에서 뭐 신세타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김성훈 감독 있을 때 많이 네, 김성훈 나왔는데 김성훈 감독이 많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케어를 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케어라는 게 이쁘다 이게 아니고 네, 그쵸.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스타일. 예, 넣어가지고 근데 두산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이게 만들어주는 예. 타입은 네가 경쟁에서 예. 살아남으면 내가 쓴다.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이런. 비유하냐면은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두산은 본인이 가서 재료만 주고 퍼먹어야 돼요. 재료는 있으니까 담아 먹어야 되는데 특정 팀 어디 가면은 이렇게 차려줘가지고 차려줘서 예, 잘 먹어 이런 서빙까지. 있고. 예. 뭐 서빙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간 갔고. 거고요. 네.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두산이 강한데 그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두산이 강한 이유는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 예. 본인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 예. 덕분이라고 합니다, 형님들. 과감히 없앨 건 쿡쿡 없애고 갈게요. 기자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아전을 연속 승리를 거둡니다. 후렌코프. 저희 진짜 시즌 개막전에 물음표였어요. 네. 물음표였는데 그 선수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5경기에서 4승. 예. 방어율 1.55로
소사 다음에 방어율 2위, 평균 자책점 2위, 엄청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렌코프 현장 또 반응은 어떤가요? 상당히 사실은 놀래죠.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어요. 그렇죠. 두 선수 근데- 사실 뭐 에이스급, 막 1선발급으로 데려온 금액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2선발 정도로 이제 안전한 카드로 그냥 꾸준히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의외로 한국 지금 야구랑 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야구랑 맞다. 예. 메이저리그 딱 한 번 등판 네, 경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엄청난 구위가 있지 않고 네네. 무슨 150km 이상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던진 투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호된 선수는 그런 구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호대는 뭐 근데 150, 근데 1, 2, 3 막 이렇게 찍고 커브, 찍었으니까. 체인지업 등등 네. 정말 다채로워요. 근데 네, 정말 팔색조의 예, 느낌의. 사실 KBO 리그가 이제 뭐 메이저 미국 야구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정도 네, 논란이 트리플 많습니다. A. 네, 그렇죠, 뭐 그렇죠. 트리플 A야, 트리플 더블 A에서 A냐, 더블 A 중간이냐 중간이냐. 그 뭐 이렇게 한국 타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KBO 리그 타자들한테 그 통할 만큼의 좀 상당히 좋은 구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구질도 다양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김태형 감독이 조금 여유 있게 선발진 돌리고 그러는 것도 지금 뭐 유희관 선수랑 지금 장원준 선수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예, 좀 이렇게 잘하고 선발진 뭐 있다. 크게 부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후렌코프의 어쨌든 간에 뭐 큰 어쨌든 힘이죠. 네. 예. 근데 진짜 다른 팀 선발 투수들을 보니까 산체스 같은 경우에 곧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 예. 직구 구종 가치만 1위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종 가치는 뭐 0에서 수렴하는데 예. 린드블럼하고 후렌코프를 찾아봤더니 뭐 커브도 뭐 예. 상위권, 슬라이더도 예. 상위권,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변화구들이 정말 높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잘 던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구종이 네. 지금도 우리나라 야구가 워낙 그 분석 이런 게 발달을 맞아요, 해가지고 한두 구종 갖고는 버티기 힘든 진짜 엄청난 압도적인 구위가 아니면은 버티기 힘든 시점 그 시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말씀하셨지만 그 뭐 NC의 왕혜중 선수, 왕혜중 선수 직구와 왕혜중 커터가 아주 좋죠. 예, 해가지고 처음보다는 좀 덜 통하잖아요. 네, 맞아요. 요새는 좀 뭐그 선수 나름 뭐 NC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러네. 근데 어쨌든 간 그런 예입니다. 예, 네, 얘가 그러니까 구종이 단순한 선수는 아무래도 왕혜중 전력 선수도 분석이 처음에 한두 차례 나왔을 때랑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기는 프랭크프 선수는 상당히 다양해요. 네, 분석하기가 나중에 예, 어려울 것 예전에 같다. 80년대 오비어스의 장호연 선수라고 있었어요. 짱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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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종 다양한. 구종 다양하고 뭐, 직구는 빠르지 않지만 완전 느리지만 우리 아리랑 볼이지만. 예, 무슨 뭐 공이 그렇게 느리진 않지만 네, 네. 역대 외국인 선수 중에 아주 볼의 다양성이라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지금 프랭코프가. 거의, 예, 한 세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오. 것 같아요. 예. 프랭코프 어찌됐건 시즌 내내 좀 좋은 예. 성적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그 경기에 이게 약간 사실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역대 좌타자 최다 선발 라인업 신기록. 아, 예. 사실상 왼손 8명에 스위치 타자 1명이어서 왼손 9명 라인업을 냈거든요. 예. 그때 딱 현장을 마침 가셨잖아요. 그날 저 현장 안 갔어요. 현장 하나전을 가셨구나. 그때 김태형 감독님이 인터뷰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내용은 압니다. 그러니까 네. 김태형 감독이 그 라인업을 그 감독 성향이 여러 있어요. 위임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다 쓰나요? 아니 보통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고토 코치가 좀 써오고 김태형 감독이 좀 이렇게 수정하거나 네, 이런 그 정도. 경우가 있으니까 김태형 감독이 먼저 쓰진 않습니다. 감독이 쓰지 않고 딱 그래도 예.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네요. 확실히. 타격 타코에. 코치가 예. 보통 써오는 게 네, 그쵸, 그쵸. 일반적이네요. 얼마 일반적이니까. 근데 하는데 그 보통 그 홈 경기 할 때 기자들하고 감독이 만나는 시간이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에 딱 기자님들하고 예, 그래가지고 감독님하고 만나고 4시 한 15분에 15분까지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기거나 좀 3000% 빠지면은 홍보팀에 사인을 주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만해. 그래가지고 감독이 코를 이렇게 만지다 그러면 그만해라. 그만합시다. 그러면 뭐 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네, 마무리 이제 클로징.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네. 누구 얘기하다 이게 나왔죠? 명성. 네, 근데 네네 좌타 라인업. 늦게 해요. 늦게. 보통 늦게. 그때도 그 라인업 물어봐서 시원하게 대답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6시 반 경기 5시 반에 알면 근데 정말 그러니까 라인업 근처에 가서 정말 그 해가지고, 제출을. 일찍 내는 감독이 있는 거. 김진욱 감독은 KT 김진욱 감독은 그 KT 처음에 지난해인가요? 한 다음에 전날 밤에 라인업을 전날 라인업을 취재연체 어서 오고. 예전에 로이스터 감독 있죠 롯데. 네, 그 로이스터 감독도 시원시원하게 오후 그냥. 1시에 나오면은 그냥 라인업 붙여놨다 그래요. 바로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김태형 감독은 그걸 갖고 가서 조금 여지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가 틀리고 맞다 문제는 아니에요. 성향 차이죠. 뭐 끝까지 고민하고 맞습니다. 근데 신중하게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그 뭐 전원 좌타자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고토 코치가 갖고 가서 보여줬는데 짜고 나니까 전원 좌타자가 스위치 히터까지 들어가면 좌타가 됐어야 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봤고 김태형 감독이 뭐 그래서 고개 네? 어때? 그냥 맞습니다. 그 스타일이에요.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희귀한 게 KBO 리그 아마 처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근데 제가 정말 저 두산 경기도 저도 이렇게 매번 가서 보면서 좀 체감을 못한 건데 야 우투자타가 정말 많구나. 우투자타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야구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 나이가 30살이면 좀 언제 베이징 세대 뭐 이런 선수 많고 13살에 야구 시작했으면은 2000년 전후 2000년 전후 그렇죠? 야구 시작한 경우죠. 그럼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라도 왼손으로 치는 어쨌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생존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뭐 그러니까 라뱅이라든가 그 시절에 자라던 좌타들, 뭐 장성호라든가 이렇게 보고 자라서 그럴까요? 그렇죠. 뭐 라뱅 이병규 선수요? 그렇죠. 이병규 선수는 좌타입니다만 박용택 선수나 이런 선수한테 좌타. 우투자타니까 좌타 선수들을 잘하던 선수들. 너무 우투자타가 많아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우타가 희귀한. 우타가 진짜 희귀해졌어요. 안 그래도 희귀하던 우리 두산의 우타게 본데 우타가 없어. 맞습니다. 그날 뭐 우타 주전급이라면은 박건우 선수, 그렇죠. 양의지 선수, 민병헌인데 타팀 갔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정도로 또 누가 있죠? 한 분이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떠오르네요. 허경민은 김민혁 선수 빠졌고, 그렇죠. 허경민도 있었죠. 근데 허경민 선수 요즘 이제 출전이 좀 이렇게 담 증세가 있다고 하면서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재호가 있네. 김재호도 있네. 김재호 선수, 우투타, 그렇죠. 딱 김재호. 그렇습니까? 정말 우투자타가 많구나 해가지고 근데 최근은 좀 그런 성향이 줄었대요. 최근엔 그런 성향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뭐 보면은 우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타 나오지 않을까. 김태형 감독이 그 방송 나오면은 참 재밌죠. 말을 잘하죠. 말 진짜 입담이 좋으시죠. 거의 뭐 유희관 선수와 더불어서 쌍포거든요. 진짜 좌중을 그냥 기절시키는. 근데 뭐 이렇게 그 경기 전 기자들이랑 대화할 때는 그 말씀 막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감독을 만났는데 저기 기자들이 쉽게 말을 해서 쉽게 접근해서 그렇게 물론 농담을 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김성근 감독님은 사실 또 반대라고 들었거든요. 김성근 감독은 팬들 앞에서 이렇게 진중하신데 김성근 감독 기자분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시죠.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을 제가 김성근 감독 2000년 LG 2001년이구나. LG 감독할 때 처음 뵀어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제가 또 처음에 저도 그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렇죠. 00년에 제가 01년이면 딱 이제 했는데 이분이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지바 롯데를 갔다 와가지고 지바 롯데 그렇죠. 일본 야구를 많이 배우셨죠. 그때 발렌타인 감독이 지바 롯데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발렌타인 감독이 팬 서비스 하는 걸 보고 그걸 좀 어떻게 보면 그걸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기자들과 대화를 너무 깊이 많이 하는 성향이 있어요. 너무 오히려 깊게 진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뭐 그러니까 기자가 김성근 감독은 사실은 비난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 깊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감독인 건 맞았어요. 하나 감독 와서는 그런 대화를 하는데 야구가 잘 생각만큼 안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좀 흐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죠. 없지 않게 이게 어그로가 끌리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야구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감독은 맞습니다. 근데 김태형 감독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그 코멘트 하나 할 때도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는 계산이 나쁜 의미의 계산이 아니고요. 그 무슨 얘기할까? 얼마 전에 뭐 나중에 할까요? 아까 전에 뭐 빈볼이 아니고 심판 얘기? 심판 얘기 나중에 그 박신지 선수도 그날 데뷔를 했어요. 그 선수도 뭐 높은 순위에 올라온 저 2차 1라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뭐 아파가지고 좀 늦게 훈련에 참여해서 늦게 2군에서 좀 몸을 만들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보신 건 좀 현장에서는 못 보셨죠? 근데 보시는 건 어떠세요? 좀 현장에 보나 TV로나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뭐 좀 약간 다양한 구질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선발은 찌는 우리는 워낙 꽉 차 있으니까 약간 지금 필요한 뭐 추격조라든가 패전조에서 롱릴리프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뭐 애석하게도 오늘 2군 갔습니다. 그렇죠. 내려갔죠. 박유현 선수랑 박신희 선수가 내려갔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김강률 선수가 올라와서 김강률 선수가 뭐 2군에 간 건 아니었고 그렇죠. 동행은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어깨 피로 누적.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종이 다양하면은 예전에 뭐 어쨌든 김명희 선수 역할이라든가 윤명준, 김명식 딱 그 역할하는데 허준혁 약간 이런 선수들.
뭐 여러분 좋아하는 뭐 팬들 많겠지만 조금 더 가려면 임팩트 더 있어야 돼요. 그죠, 윤명진 그죠. 선수나 그죠. 김명희 선수가 뭐 어쨌든 간에 좋은 선수인 건 진짜 하지만 맞습니다만 막 에이스급 선수들을 막 선발진에 예, 진입할 만한 그러니까 딱 그런 뭐, 임팩트를. 예, 그러니까 좀 조금 이렇게 본인이 더 성공하고 좀 뭐 이렇게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선수 되려면은 조금 더 좋은 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뭐 활용할 것인데 뭐 덩치가 큰 선수가 아니고 몸집이 작은 선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선수 중에도 뭐 현대 유니콘스의 조용준 선수라든가 조용준 선수. 뭐 네. 이런 선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 이제 확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선수들이 참 많아요. 그룹이 뭐 이영화, 네, 곽빈, 박신지, 박치국, 뭐 또 진짜 많죠. 또 있죠. 뭐 유재유 선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한 4, 5년이면 완전히 주축이 될 텐데 어떻게 판이 짜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발로 가고 이제 이 선수 중에 한들은 선발로 오고 네. 한 명은 확실한 마무리로 가고 네. 셋업맨으로 가야지 우리 팀이 딱 다져지는 건데 지금 봐야죠. 지금 경쟁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라톤 시작하면 딱 하고 지금 한 5km 하고 있다 이런 선수, 이 선수들은. 42.19 중에 예. 5km 가는 선수들이 두산 베어스 1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예. 예.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애기 같아요. 좀 그런 거 맞아요. 있어요. 사실 20살, 21살 예, 선수들은 예, 사실 인터뷰도 쑥스러워하고 어떻게 예. 미디어를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니폼 입고 이제 공 던질 예. 때는 무시무시하고 저거 한 대 맞으면 진짜 그냥 가겠다. 사실 하겠는데, 다른 운동 선수들에 비해서 운동선수 티도 들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얘기하다 보면 저도 조금 이렇게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 보면 이렇게 좀 뭐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아직 그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예, 아들로 조금 이렇게 뭐 저기죠. 아들 될 수도 있었죠.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했으면 제가. 예, 근데 저도 일찍 있어야 되는데. 귀엽습니다. 예, 귀엽고 근데 뭐 운동 무시무시하게 하니까 네. 예, 뭐 눈빛이 좀 안 귀여운 선수는 좀 이렇게 KT의 강백호. 아이고 무슨 19, 20살인데 아니면 예, 어우 거의 30대의 눈빛, 농염한 눈빛을 35 같아요. 그러니까 뿜고 있나요? 예, 보통 이게 베테랑 기자 딱 만나고 그러면은 네. 조금 약간 위축되고 하는데 그런 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도 없이 강백호는 선수에서, 인터뷰에서도? 예, 그래서 당분간 피해 있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안승우 기자님 같은 베테랑 기자님까지 주눅 들게 하는 강백호의 인터뷰라고 예. 합니다. 근데 예, 하여튼 두산 선수들은 뭐 가까이 보면 다 이렇게 귀여움성 네. 있으면서도 야구는 터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멋있고 박빈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이대로 가면 신인왕 후보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오히려 있고. 주목은 강백호가 받았지만 이렇게 누적해서 쌓다 보면 모르죠. 예, 그거는 모르는 이제, 거죠 정말. 시즌 중후반을 가봐야죠. 예. 그래서 뭐 홀드 수가 쌓이고 그러면은 뭐 맞아요. 2004년인가요? 2004년에 그 뭐 우리- 오승환 선수가 네, 그렇죠. 처음에는 불펜으로 시작했어요. 시작했다가, 예, 18회. 그쵸. 다음에 근데 마무리 이제 바로, 마무리했는데 예. 어떻게 그런 출발점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출발점이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 리뷰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리뷰가 1시간 걸렸어요.